네, 박선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많이 잠기셨네요. 주말에도 많이 예, 일하신 것 같아. 예, 기자회견하고. 예, 예. 예, 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네, 현안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내일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리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틀간 열리는 예, 건데요. 예, 전반적으로 좀 예상, 글쎄 의원님의 예상,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 예,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예, 문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먼저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까요? 예, 의혹이라고 할 것도 없죠. 아, 그래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그 역경, 네.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음, 살아왔는지, 그리고 네. 얼마나 유능한지, 음, 그리고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을 음. 당선시키기 위한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하는 거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이제 오히려 총리 후보자로서 그 음,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음, 또 이란 이스라엘 간의 전쟁 또 미국의 폭격까지 가해진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그 위기가 또 추가로 닥치고 있는데 음. 어떻게 해야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경제를 회복 성장시킬 거냐. 네. 국정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제일 마땅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음, 국정 운영이나 음.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 또 그렇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음, 비전에 대해서는 음. 아무 말도 안 해요. 아, 예, 그러니까 이미 음.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네. 흠집내기만 일삼고 있다. 음. 아니 지금 62세 먹은 총리 후보가 재산 다해 2억 있는 사람한테 그 대목이 과거에 중요하더라고 아주. 이랬냐 저랬냐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이게 제가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예, 재산이 지금 2억 천이다. 어? 예. 이 부분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 그냥. 그렇죠. 어, 어디 전세금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월세 보증금도 안 일단 될 것 예, 같은데 월세 서울에서. 보증 되는 돈인데 네.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사람 보고 네. 너 무슨 돈이냐 이렇게 음. 따져봐야 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칭화대학에서 석사학위 하고 음. 미국 러커스에서 그 음. 로스쿨 해서 박사학위 네. 하고 미국 변호사하고 다 검증된 사람이고 네.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어려운 국면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음. 새로 탄생시키겠다, 네. 선진국으로 음. 재도약시키겠다 하는데 음.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18년 동안 그 야인 생활하면서 그냥 예, 뭐 낭인 생활 대부분 다 정치 건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님 잘 아시죠? 예, 근데 그때도 자기 학습을 연구와 네, 학습 자기 개발을 네, 아주 개발하고, 대단한 예, 저도 그 예, 정도로 열심히 한 줄은 몰랐어요. 항상 한 번도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그런 적이 어, 없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지난 국회에서도 당선됐고, 그죠? 예,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었고, 이번에도 예, 당선됐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대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형성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다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다 어, 확인됐죠.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공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음, 정권 때 저기 어, 한덕수 총리, 예, 그 총리 하기 전에 1년에 5억씩 고문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현장에서. 그렇죠. 그 세금 관계는 뭐 한번 체크한 적이 있어요? 어, 그 외에 카드 사용 내역이나 무슨 어, 그 차량 제공된 차량에 대한 네, 뉴스나 네, 이런 거 단 하나도 묻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주미 대사 시절에 그 부인, 화가인 부인의 그런 전시회, 그 전시회 이런 음, 거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이러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네, 민주당 지지자는 나라가 잘 되길 바랬는데 아,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했어도 윤석열 지지자들하고 국힘 사람들은 나라가 잘못되길 바라는 거 아니냐. 이 음, 사람들의 최고 고민이 걱정이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김민석 대통령과 총리가 오면 분명히 나라가 자기가 잘 될 것 같은데 걱정이다. 예? 두 사람이 얼마나 유능해요. 네, 그리고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서 걱정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음, 없어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 조국 때려잡기 하듯이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검찰 얘기도 다시 나오고 우검의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걸 다 미안하지만 뚫고 나온 사람이에요, 음, 김민수 후보는. 음,
그 전형적인 그 고발자 있지 않습니까? 이종배 예, 시의원이라고 예, 패턴이 예. 또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 하루 예, 만에 그 대- 사람부터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법원적으로. 화제 김민석 후보자 나오면서 또 예, 화제 인물이 한 사람 떠올랐습니다. 이름하여 예, 주진우. 예. 역공을 받는 것 같아. 너는 지금 어떻게 했는데 과거에 너부터 해명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의원님. 근데 그 음, 법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독수독과. 아, 독이 있는 나무에는 어, 독이 있는 열매, 과일이 열린다. 네. 딱 그거죠. 그 음, 특수부 출신으로서 음. 어, 청부 수사하듯이 아, 자신들이 대충 뭐 하나 띄우면은 음.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고 네. 대충 고발장 하나 써놓으면은 검찰이 알아서 청부 수사해주고 네. 그래서 사람이 음,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몇 년씩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그 잘못된 습관 네. 그 독에 쪄들어 있는 그 나무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행동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한 그 검찰 특수부의 그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독수독과 독 네. 있는 나무에 독 있는 과일이 열리는 것에 음. 그치지 않고 예. 자신의 가족도 독수독과 같이 보여요. 제 눈에는. 아니 부친된 사람도 공안검사 네. 전두환 때 유명하죠, 아주. 그래가지고 유명하고 네. 고문한 것도 오히려 덮으면서 네. 고문당했다는 말 하지 말아라 음. 해서 선생님들 부산 지역 선생님들 그렇게 고통스럽게 네. 뭐 이적 단체니 뭐니 이렇게 엮어놓은 사람 아니에요? 네네. 예. 그 사람들이 근데 또 잘 나가요. 그 독립운동하면은 3대가 어떻게 되고 맞아요. 일본의 나라를 판 사람들의 3대가 아니라 지금 5대까지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인데 원통할 일입니다, 정말. 네. 전두환에게 그렇게 부역했던 사람은 음. 그 자식까지 그냥 손자까지 7억 4천 증여도 해주고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지금 할 게 있나요? 뭐 이미 다 폭로되고 드러났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의 아들 문제나 이런 건 우리가 언급하지 안 하는 게 좋겠죠, 의원님. 참. 네. 그러니까요. 이제 내일 그 인사청문회가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정책 질의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같은 인사청문위원인데 네. 주진우 의원이 뭐 이런 걸로 그만하고 이제 생산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네. 오늘 아침 어디 나가서 또 똑같은 말을 했길래 뭐라고요? 아니 뭐 CBS 어디 나가가지고 계속 김민석 의원이 재산 형성이 어떻다는데 재산 2억 천인데 무슨 재산 형성을 합니까 지금? 얘네들이 검찰 근근히 캐비넷 숨만 쉬고 살았는데. 의원님 검찰 캐비넷 다 뒤졌을 거 아닙니까? 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니까 서로 내통해. 없죠 이미. 아니 지난 그 캐비넷 안에 뭐가 있었으면은 네. 진작 나왔죠. 그렇죠. 네, 우리 김민석 후보자가 네. 작년 총선 때도 상황실장을 하면서 사실상 선거를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하고 진두지휘를 했고 예. 이번 대선 과정과 그 내란 과정에서도 역할이 있는데 네. 캐비넷에 있었으면 진작 튀어나왔죠. 없는 것을 새로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혹시 좀 우려도 약간 되는데 내일 청문회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만 돼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 대통령님 주최 오찬에서 이 인사청문회법을 좀 바꿔야 된다. 신상털기 이런 거는 좀 비공개로 하고 네. 정책 위주의 인사청문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도 나왔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인사청문 대상이 나오면은 상대 당에서 간사가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이 후보자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반대 당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그 좋은 평가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하면서 네. 이제 청문회 후보자가 인사말 겸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신상 관련 부분은 이제 비공개로 전환해서 간단하게 그것도 간단하게 비공개로 전환해서 청문회를 한 다음에 바로 다시 이제 정책으로
정책 토론으로 전환을 해서 주로 정책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정책 이야기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그래도 내일 청문회에서 제 예상으로는 주진우가 아주 그냥 또 예. 핏대를 올리면서 뭐 예.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할 텐데 네, 핏대는 핏대로 맞서야 되는데 박선은 의원이 할 겁니까 그거? 고민은 고민입니다. 항상 그렇죠. 괜히 또 이게 난장판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이 솔로몬의 재판에 결국은 이 아이를 둘로 갈라도 되느냐 하는 솔로몬 왕의 판결에 대해서 아유 가르지 말고 저 여자한테 이 아이를 주시오 하잖아요. 그렇지. 예. 네, 친엄마가 계모한테 결국 아이를 양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저희도 친엄마에 가까우니까 네, 많이 참고 예. 네, 그래도 협조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공공연하게 또 예. 내가 분명하게 잘 정확하게 해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을 전원으로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예,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분명히 청문회장에서 국민들 보는 예.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검증 받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저도 교회를 아주 매주 가지는 못하지만 네. 교회 그래도 집사 직분도 받고 한 입장에서 보면 네. 헌금하고 이런 것까지 문제시 삼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왜냐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숭실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숭실고등학교는 이제 미션 스쿨 맞습니다. 기독교계 고등학교잖아요. 네네. 그때 그 성가대 합창단도 했어요. 그래요? 노래도 잘하는구나. 네, 네, 노래 잘해요. 성가대 출신이에요. 학교 합창단. 네. 그 정도로 믿음이 좀 돈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겨내고 그랬는데 네. 그것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니 신길교회 가서 그러면 뭐 헌금 장부 떼올 겁니까? 그런 짓을 합니다. 지금 그런 짓거리도 얘기해요, 주진우 의원이? 아니 지금 헌금이 뭐 그렇게 고통받았다면서 헌금할 돈이 어딨냐 이런 건데. 아니 헌금 뭐 액수가 제한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1,000원 할 수도 있는 거고 10,000원 할 수도 있는 거고. 신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네. 그 어려움 역경을 겪고 나오면서 네. 헌금하고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이후에 또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이 이제 청문회를 다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또 과거처럼 또 이게 언론 청문회가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언론몰이하고 조중동이 이제 막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또 칼을 뽑았더라고 지난주부터. 그렇게 되면은 참 그렇게 하면서 흠집을 내서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도덕성에 상당히 심각한 사람들을 고위공직자로 앉힌다 이런 여론몰이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걱정이에요, 굉장히. 네, 뚫고 가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빨리 우리 그 내각 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내로 다 끝내고 이제 국정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죠. 네. 자, 그리고 의원님 다른 사안도 좀 여쭤봐도 되겠죠? 네. 활동이 워낙 많으셔갖고 지금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 소속이십니까? 예, 조사단에 이제 추미애 전 대표가 단장이고 제가 간사로 있습니다. 의원님 보면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무슨 진상조사는 다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물론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만 김영현 등 이 내란 주요 종사 업무자라든가 그들의 어떤 작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어제 말고 지난주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고 월요일 날 다시 그 공수처에 가서는 그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그 박세현 특수수사본부 본부장을 특수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혀 수사를 안 해요.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라고 하는 확실한 물증, 그리고 핸드폰, 그리고 그 노트북 컴퓨터까지 다 확보를 해서 포렌식까지 끝냈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게 저기 3월 초입니다. 3월 초에 이진동 대검 차장이 와서 그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도 않고 했는데 그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거는
내란, 반란뿐만이 아니라 살인, 예비, 음모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왜 이 증거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죠? 결국은 이제 살인, 예비, 음모를 그러면 노상원이가 혼자 했겠느냐? 네. 윤석열이하고 음. 이 김용현이랑 다 공동 공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해야 되거든요. 그 죄를 예. 내란의 살인, 예비, 음모까지.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직무유기죄로 그 심우정하고 네. 박세현 부장검사를 고발을 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네. 저기 그 군에 있는 현역 장군뿐만이 아니고 이미 제대한 전역한 그 퇴역 장군들 그 성향 파악까지 다 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블랙리스트를 만들면은 이제 여차하면 다 잡아갈 대상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노상원 수첩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전 정권, 문정권 때 뭐 참모총장을 했다든지 뭐 네. 육군 지휘부 네.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간다 그러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국군에서 군에서 몸을 바쳐서 군을 지휘한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 운운하면서 이 처벌 수집 처리 대상으로 삼는 게 말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 명단을 작성한 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고 이걸 작성을 하면서 김용현 윤석열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수사를 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비슷한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해서 이 내란의 그 핵심 종사자들이 절대 풀려날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특검, 조은성 특검에서 김용현은 추가 기소했고 아마 오늘 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문제도. 자, 그럼 조은성 특검에 대해서 뭐 아직 확실하게 시작한 건 아니지만 해야 될 분야, 특히 이제 군의 그 내란과 외환 유치 문제, 의원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이 문제도 좀 조은성 특검에서 확실하게 밝혀내지 않을까 무슨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특검법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론 사령부의 역할이라든지 지상작전사령부의 보이지 않는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최근에 곽정근 특전사 사령관이 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인 조사 같은 것을 하면 저도 참고인 조사 응하겠다고까지 공개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은석 특검이 알고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아직 파헤치지 못하고 몰랐으니까 아직 안 하고 있지만 결국 특검법에 내란만이 아니고 외환죄도 지금 수사 대상으로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저는. 여보세요? 전화가 끊긴 것 같은데요? 의원님? 네, 선생님.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보세요? 네네, 전화. 여기 국회의원회관 지하로 지금 내려와가지고. 아, 그래요?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의원님. 네. 지금 저 문제도 심우정이가 계속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뭐 확실하게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 인천지검장 할 때 이 마약 사건 문제도 있었고 당시에 백혜롱 경정에서 뭐 윗선에서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얘기가 있다고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데 심우정이가 계속 버티는 이유는 뭡니까, 검찰총장에서? 하루라도 더 버텨야 윤석열이 감옥 들어가고 그 법무부와 검찰의 내란 관여에 대해서 증거도 인멸하고 이렇게 피할 시간을 벌겠다. 그런 목적에서 지금 심우정이 버티는 거죠. 심우정은 지난 그 1월 27일 그 구속 기소할 때 구속을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불필요하게 그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법 집행을 방해했고 결국 또 시간 계산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1월 27일 날 구속 기소 결정을 지연시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윤석열이가 3월 7일 날 직위원회에 의해서 이렇게 탈옥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 관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버티는 것이 자신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마약 문제는 상설 특검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당에서는 예. 어떻게 이 문제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음. 원내대표도 이제 아. 정해져 있고 하니까요. 네. 결국은 이제 음. 시간의 문제이긴 한데 아. 사람이 나가야 될 때와 돌아서야 될 때를 분명히 해야 된다. 네. 사람이 음. 특히 책임 있는 사람은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지은 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죠. 한 열흘 전에 기자회견 하신 건데 리박스쿨이요. 예, 이 문제에서 의원님께서는 이게 국정원 관련 예,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일본의 극우 그렇죠. 단체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예.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일본 극우 세력이 국내에 침투를 해서 네. 사실상 우리 민족 정기를 말살하고 친일 정권이 계속될 수 있도록 네. 아주 뿌리부터 새롭게 지금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공작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친일 매국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 이후부터 아예 초등학생 1, 2학년부터 지금 정치교육, 정신교육을 시켜서 세뇌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가장 옳았다. 네. 그러니까 친일 대표적인 친일 대통령 두 사람이 네. 건국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들의 친일 노선은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이제 네. 늘봄 학교에서 시작하고 그를 올해는 6학년까지 초등학교 전체죠. 6학년까지 연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전체의 친일 매국 노선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건데 일본에는 주일 대사관이나 이런 쪽에 나가 있는 과거 안기부 시절부터 아주 악명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이 그걸 수입해오는 창구예요. 아. 네, 지금도 그 사람은 한모 씨는 거기서 지금 네. 일본 극우단체의 돈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국정원의 지원도 일부 받고 있어요 지금도. 아. 그 세력에 의해서 스카이데일리라든지 아니면 리박스쿨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전 국정원 중간 간부 출신이면서 역사 왜곡 교과서를 써서 지금 뿌려대고 강의도 나가고 네. 지난 대선 때는 스카이데일리에서 약 80회 가까이 우리 이재명 네. 후보의 악마화에 앞장섰던 이 세력과 연결이 돼 있어요.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주 발견돼서 다행인지 무시무시한 정신 세뇌 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걸 인지전이라 해가지고 예. 심리전은 마음을 흔드는 건데 인지전은 아예 뇌에다가 전혀 다른 기억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네네. 인식을 심어줘서 흑백 판단을 못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전은 감정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인지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훨씬 무섭죠. 네. 이런 인지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인지전이 학생들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강사를 교육한다, 교사를 양성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강연도 다니고 이러면서 네. 전 국민 세뇌화 작업. 친일 매국 사상으로 세뇌화하는 거죠. 극우 일베 사상으로. 네. 그렇게 하면 일본 놈들이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일본 망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밀고 들어오기 좋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위에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국민이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김문수. 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있어요. 의외로 뿌리가 깊게 넓게 퍼져 있어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의원님,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은 전에 김명기 원내대표도 에너지 공작을 폈었고 보면 이 국정원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네. 네, 어떤 정치적인 슬로건처럼 하는 그런 국정원 개혁이란 게보다는 네.
좀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그 발전 어, 추구해가는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자,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인터뷰, 마지막으로 혹시나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기, 네. 저것도 같이 해야죠. 박선원 TV도요. 박선원 TV도 네, 부탁합니다. 예, 자, 고생하시고요,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맹활약을 하시는 우리 박선원 의원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